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고향 가는 길은 축구 선수들 출장과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어떨 땐 부담되고 어떨 땐 설레는데 그게 홈 경기냐 어웨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물론 홈 경기가 더 피하고 싶을 때도 있기는 하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명절과 모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이 풍진 세상에 내 편 하나 비빌 언덕 하나 있다 이런 안심이 아닐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고부 갈등이건 장서 갈등이건 내가 상대에게 응원단이었는지 판정단이었는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저라면 응원단 있는 쪽으로 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9월 19일 일요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경제발전소. 일요일에도 추석 연휴 특집은 계속됩니다. 어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하반기 경제부터 마음치유까지 두루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너무 달린 나에게 어떤 휴식과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요. 마음아, 넌 누구니?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책의 저자이시죠? 마음치유 전문가라고도 하시고요. 심리상담가가 더 정확하겠네요. 더 공감 마음학교의 대표 박상미 교수 잠시 후에 모셔서 관계를 맺고 정리하는 방법 배울게요. 그리고 내일은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주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십니다. 자, 깜짝 퀴즈도 중간중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TBS 어플로도 받습니다. 퀴즈 정답,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 어제부터 창고 대방출입니다. 간식, 화장품, 거실 매트, 홍삼, 그리고 고기 세트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지금 홈 경기 중이신가요? 어웨이 경기 중이신가요? 아니면 올해 명절도 안전하게 각자 보내기로 하셨나요? 명절이 다가오면 유난히 관계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학부형들끼리도 그렇고 가뜩이나 사람 사이 인간관계 요거 피곤하다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명절 때에도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사실은 적지 않거든요. 해서 마음아 넌 누구니?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의 저자 심리상담가 더 공감 마음학교의 대표 박상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활짝 웃으시는 얼굴만 봐도 일단 오늘 아침은 성공입니다. 그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중에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관계, 연습. 이 관계를 연습한다는 생각은 사실 못 해봤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말인가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좀 잘 배우고 성인이 되었다면 뭐 직장에서의 인간생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게 좀 덜할 텐데 네. 사실 인간관계를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운 게 다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좀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좀 더 커지는 면이 있고 또 가족이 화해도 잘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정규 교과 과목에 관계 수업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해왔는데 네. 마침 영국은 작년 2020년 9월부터 국영수사과 인간관계 교과서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시간표에. 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수업을 받고 성인이 되는 거죠. 아마 그 교실에는 왕따 문제나 이런 게 정말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아이들이 좀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저도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1학년 때는 글자 말고 역지사지를 먼저 가르쳐주면 좋겠다.
자, 관계 맺기 수업이라는 걸 정규 교과에 넣는다. 이 생각은 사실 못 해봤는데 어떤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제가 공수해서 봤어요. 아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관계, 안전한 관계, 이런 걸 배우고요. 또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아주 심화해서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내에서도 서로 존중해야 하고 또 건강한 성관계와 성건강을 맺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제일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1단계가 나의 안전을 잘 지키는 방법, 그리고 2단계는 서로의 경계를 잘 지키는 방법.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경계를 넘어올 때 네. 속으로만 불만을 가지다가 어느 날 관계 끊고 싶어지잖아요. 빵 터지게 되죠.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웃으면서 친절하게 제가 이런 부분엔 좀 예민한데요. 지금 선 넘어오셨어요.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면 우리가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 나간다는 거죠. 필요해요. 이게 어른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거절하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불편하다는 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게 모든 사회생활과 가족 간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럼 우리 이제라도 배우면 되잖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마음 상담소 열기 전에 어떤 연습부터 하면 될지 마음의 그 준비 운동부터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내 마음이 좀 상할 때 상대의 의자에 앉아서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면 누가 좀 듣기 싫은 소리, 그리고 저 사람 나 무시하나? 이런 마음을 자극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고, 특히 가족이라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지금 나에겐 상처가 되었구나. 이렇게 사실 우리 귀에 해석하는 필터를 꽂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또 상대의 말을 좋게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사실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공감, 소통, 대화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좋게 맺으려면 무조건 수락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네. 나는 늘 착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오히려 관계 끊기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게 거절을 잘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습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관계 맺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또 연휴에 저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참 힘든데 가족이에요. 좀 보기 싫은데 가족이에요. 우리가 시체말로 그런 표현 씁니다. 징글징글하다. 징하다. 가족이 족쇄다. 이런 네. 말을 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 유연성이라는 걸 좀 키우면 반응 유연성이요. 네. 저 사람이 항상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나를 무시하듯이 훈계하듯이 말해서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눈빛과 표정부터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는 계속해서 독화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반응할 때 내가 좀 더 유연해지자. 평생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반응 유연성 연습하는 거 오늘 좀 우리가 함께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좋은 사람 그만두자 저는 말합니다. 내가 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화병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가 나에게 늘 상처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더 화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기억하면서 제일 가성비 좋은 대화법.
서로 기분 좋게 칭찬하는 법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반응 유연성. 반응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유연성이라는 거는 약간 뭔가 좀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죠. 이런 느낌은 있어요. 네. 반응 유연성이라는 게 실제 우리 적용을 한다면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관계는 가장 가깝지만 가깝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자주 자극받아서 서로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도 좀 기분이 나빠도 잠깐 멈추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죠. 가족 사이에 막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절인데 항상 그 기쁘고 화목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만 연출되면 좋지만 밥상이 엎어진다 이런 집들도 좀 있죠. 그렇죠. 네. 항상 명절 끝나고 나면 뭐 이혼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또 형제 간의 재산 분쟁 소송도 네. 명절 이후에 급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상대로부터 자극을 받고 욕하거나 독한 말을 하거나 네. 뭐 인연 끊자, 보지 말고 삽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사실 3초 만에 반응하는 겁니다. 아하. 그 3초 반응은 사실 편도체 동물의 뇌가 3초 만에 반응을 합니다. 동물적 즉각 그렇죠. 반응이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는데 걸리는 시간은 6초예요. 근데 우리가 6초만 내 반응을 보류할 수 있다면 우리 뇌의 뇌하수체에서는 네. 심장 너 천천히 뛰어. 그리고 폐 숨 크게 천천히 쉬어. 이렇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좀 반응을 천천히 하도록 이왕이면 좋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우리 뇌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초 만에 배설해버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죠. 감정을 배설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집집마다 소쩍새 우는 사연이 많네요. 9193님 아빠가 고모랑 고스톱 치다가 싸우고 서로 연락 안 하는데 관계 회복 가능할까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네. 잘 지내자고 고스톱 치면서 웃으면서 친목을 시작했다가 도모하려고 한 거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잠깐 서로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3초 만에 독이 든 말을 주고 받으니까 30년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자기 조절 능력이 반응 유연성입니다. 우리 다 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반응 유연성이 없으면 막 분노, 짜증, 모멸감, 수치심, 두려움, 불안함, 억울함 이런 강렬한 감정을 자극받을 때 3초 만에 독이 든 말을 내뿜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님하고 고모가 싸우고 서로 연락을 안 하기 전에 만약에 고모가 너무 많이 따서 아빠가 속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두 분이 사이가 유지가 됐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네.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에 내가 왜 화나고 왜 짜증났지 생각을 해보면 그 화와 짜증이라는 감정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속상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섭섭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초거든요, 사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동생이 계속 이겨요. 돈을 계속 따요. 그런데 자꾸 나를 약 올려요. 너 오빠한테 이렇게까지 할 일이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속상한 거구나. 섭섭한 거구나. 6초만 참아도 우리는 그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오빠가 그 동생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화장실 한번 갔다가 손 한번 씻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게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와. 심리학에서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자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을 도망쳐라 이런 네. 말을 하는데요. 나를 화나게 자극한 사람이 없는 공간으로 3분만 이동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제일 좋은 곳이 화장실 또는 현관문 열고 잠깐 나가면 더 좋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뒷걸음치다가 쥐 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요. 우리 교통정보 한번 듣고 올까요?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평소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안내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뭐 할 거냐 물으면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건데 행복하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의견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사춘기 아이들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시네요. 사마나20님, 2957님, 사춘기 아들이 말을 너무 뾰족하게 밉게 해서 당최 이 친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3110님은 집에는 사춘기 아들이 있는데 회사에 가시면 1초마다 놀리는 사람이 있으신가 봐요. 1초마다 놀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6초를 어떻게 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저는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1초마다 놀린다. 사실 1초 만에 상대를 놀릴 수는 없어요. 그거 엄청난 능력인데요. 이분 말 속에 보면 네. 그 정도로 내가 함께 있는 내내 기분이 나쁘다라는 걸 1초 만에 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농담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 농담은 나만 즐겁고 상대는 불쾌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사실 웃음을 가장해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꼬는 말이 농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아니라면 야, 나 농담으로 웃자고 한 말인데 왜 죽자고 덤벼? 이 말은 굉장히 비겁한 말이라는 거죠. 본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맞습니다. AS가 없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농담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웃으면서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까 우리가 경계를 배웠는데요. 네. 웃으면서 아유 참 농담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팀장님 제가 농담에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제가 팀장님과 더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용기 내서 한 번은 말해줘야 합니다. 교수님 뒤에 네. 갑자기 지금 네. 그 아우라가 막 보이면서 생불과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팀장님에게 용기 내서 그 발화를 하기 직전에 아마 네. 분노 게이지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참고할게요. 수첩에 적어놨다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퀴즈 하나 드릴까요? 선물 드릴 건데요. 자, 상황은 이래요. 남편하고 부인이 싸웠습니다. 오늘도 사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엄마 갱년기에 사춘기 아들, 딸이 또 따박따박 말대답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교수님이 퀴즈 하나 내주세요. 자,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공감, 2번 공사다방. 둘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너무너무 어렵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어플로도 받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마련한 선물도 다 쏴드릴 건데요. 그래도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죠? 이번 추석 연휴 가급적이면 만남을 잠시 미뤄보는 것도 지혜가 될 것 같은데 꼭 만나셔야 한다. 모임이 있다면 최소 인원으로 방문하시고요. 부모님이 아직 백신 접종 전이다. 그러면 되도록 방문 자제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시기 전에는 꼭 선제 검사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TBS 라디오 경제발전소 추석 특집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심리상담가 더 공감 마음학교의 대표 박상미 교수님과 함께 이 얽힌 관계 풀고 잘라내는 방법 배워보고 있습니다. 1년에 관계에 대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1000번 이상 하신다고 했는데 명절 전후로 도움 청하는 분들이 급증한다고 들었어요. 잠깐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말씀 들어보니까 싸우는 이유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 실화입니까? 교수님이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족들이 굉장히 엄청난 걸로 싸우고 인연 끊고 안 보고 이럴 것 같지만 네. 너무나 사소한 걸로 다들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컨대 어떤 네. 사소한 거요? 뭐 누가 방구를 자주 낀다. 이걸로 이혼까지 이르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방귀 때문에 그 어려운 이혼을. 네. 근데 이게 다 묵은 감정 때문입니다. 묵은 감정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로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말 안 해줘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 놓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자극 하나에 정말 썩은 우유팩이 터지듯이 빵 터져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관계 파탄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내가 이만큼까지 참고 있는 줄을 모르는 모릅니다. 거예요. 네. 그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다가 10번째 되면 빵 터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런 반응이 보통 돌아오거든요. 아니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다. 그때그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그때그때 말해요? 라고 하는데 형님 제가 좀 느리죠? 형님 좀 속 터지시죠? 근데요 제가 좀 느려도요 일을 정확하게 해요. 형님 한번 믿어보세요. 약간 얄미운데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10년 20년 아이고. 참으신 분들이 어느 날 나 이제 한 번만 더 건들면 나 이제 폭발한다. 마음 먹고 있다가 네. 형님이 동서 좀 빨리 해 라고 했을 때 형님 제가 평생 참았다고요.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억울하게도 평생 20년 참은 나의 노력은 오간데 없고 나만 성질 더러운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 찍힐 뿐이지요. 그 너무 억울한데 그럼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착했던 사람들이 착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고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온 게 다 물거품이 될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예컨대 착한 며느리, 착한 사위 컴플렉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착한 사람들의 화병이라는 말을 저희는 자주 쓰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 되기를 그만둬야 됩니다. 타인에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영국에서도 1단계로 배우는 게 나의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내 관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참으면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하. 쟤는 농담 좀 해도 완전 잘 참네. 쟤는 내가 지적을 좀 해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지적을 받는 걸 좋아하나 봐. 이런 착각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저 사람은 순응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착각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지키는 말들을 처음에 웃으면서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면 잘 거절하는 기술부터 좀 익히자.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우리 애들도 보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와 관련된 의견이 참 많으신데 새쌍둥이가 이제 출산일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쌍둥이 가지셨으면 정말 몸이 힘들 텐데 이 와중에 이제 남편이 너무나 시댁에 갔다 오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힘드시고 불편하신 거예요. 이럴 때는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네요. 남편 너무하다. 그런데 이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다 말 안 해도 공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여자들이 알아야 될 게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모든 감정을 7배 정도 섬세하게 느낍니다. 민감하게. 그렇죠. 그래서 기쁨과 행복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만 섭섭함과 또 상처받는 마음도 남자들보다 더 커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마음을 다 공감할 확률이 당연히 7분의 1 이하겠지요. 허무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수수께끼 내는 걸 멈춰야 합니다. 수수께끼 내지 말아라.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화났나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나 이해 안 되지? 응, 진짜 모르겠어. 이게 남자들 마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요. 근데 여자들은 내 마음을 말 안 해도 공감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보통 여자친구들끼리는 주제를 막 건너뛰고 앞뒤 잘라내도 서로 다 알아듣거든요. 남자들의 뇌는 이성의 뇌가 발달해 있고 여자들의 뇌는 감성의 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섭섭하고 마음이 상했다면 내 남자가 말 안 해도 알아줄 확률은 7분의 1 이하기 때문에 잘 설명해야 돼요. 어린이에게 설명하듯이. 중요한 팁은 네. 화내지 말고입니다. 아이고, 그게 제일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아, 당신은 내가 이렇게 몸이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숨 한번 크게 쉬시고 당신도 명절이니까 진짜 당신들 가족한테 나까지 같이 가서 인사하고 같이 놀다 오고 싶지. 그래, 이해해. 근데 있잖아, 자기야. 임신을 하고 특히 내 뱃속에 애가 셋이나 있어. 일반 임산부보다 3배가 힘들어. 아이고. 그래서 네. 나도 가고 싶은데 가면 내가 좋은 표정으로 못 있을 것 같아. 그럼 결국 당신 손해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너무 힘든데 당신이 어머니께 이번 한 번만 좀 봐달라고 당신이 말해주면 내가 내년부터 3배로 잘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존심 상하시죠? 아,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요, 네. 남자들의 뇌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면 아, 어린이처럼 말을 또 잘 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맞아요. 거군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한 걸 얻고 나면 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득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쉬워집니다. 아, 정말 현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명절 앞두고는 뭐 고부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각이 많이 되는 편인데 장서 갈등도 있고요. 이 번호를 제가 공개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제 번호는 오늘 지켜드릴까 하는데 아내는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평상시에는 너무 밝고 성격 좋고 부침성 좋은 사람인데 저희 집에만 가면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할 게 아니라 아내한테 하면 됩니다. 아, 굉장히 밝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시댁만 가면 무표정으로 우울하게 가만히 있는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분명히 신혼 초에 시댁에 가서 마음 아픈 말을 들었다거나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좀 하대받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거나 네. 분명히 상처가 있는데 이분이 착하셔서 남편에게 고주할 미주할 당신 가족 왜 이래? 나 여기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안 하고 20년 묵혀두신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 서로가 기분 안 좋을 때 이런 대화를 하면 100% 싸움으로 갑니다. 근데 기분 좋을 때 여보 있잖아. 내 생각엔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좀 상처받은 게 있을 것 같아. 야. 자, 내가 들어줄게. 나 누구 편이야? 나 당신 편이야. 한번 말해봐. 일단 거기에서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네. 화와 짜증의 뿌리에는 분명히 속상함과 섭섭함이 있다고 했죠. 우리 가족한테 뭐 섭섭한 거 없어? 있어라고 묻지 말고 없어라고 물어보세요.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죠. 물어보면 섭섭한 거 있지. 일단 당신 거기에서 속상한 거 있을 것 같아. 음. 남자들은 원래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확률이 7분의 1 이하래.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말해주면 나 진짜 잘 알아들을 수 있어. 야, 이 남편 100점짜리네요. 일단 여기에 부인을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저는 50점 이상은 그렇죠. 기본 점수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걸 물어보신다. 7분의 1이다. 심지어 이 과학적인 통계까지 얘기를 해주신다면 100점짜리 남편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통정보 잠깐 듣고 올까요?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구사육사님
제가 며칠 전에 무뚝뚝한 아들하고 같이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 아들 5학년인데 제가 양손에 짐을 무겁게 들고 가니 아들이 엄마 짐 이리 줘 해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들 엄마 무거울까 봐 들어주는 거야? 감동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시크하게 그러더군요. 엄마 무거우면 짜증낼까 봐. 엄마 짜증내는 거 듣느니 내가 짐 드는 게 나아. 그래서 빵 터졌네요 하셨는데 아들 그냥 시크하게 한 번만 웃어줬으면 엄마의 감동이 유지됐을 텐데 여하간 5학년 아들 멋있네요. 근데 이렇게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같이 자라주면 좋은데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는 그 공감도가 더 높겠지만 결혼 안 해도 이 친구는 성인인데 아직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마음은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됐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효자, 효녀랑은 살 수 있어도 마마걸, 마마보이랑은 살 수 없구나. 오호,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사실 정말 부모의 24시간 양육이 하나하나 이제 참견하는 양육이 필요한 건 7살에 끝내셔야 돼요. 와. 8살부터는 아이를 내 친구다. 그리고 인생의 동지다. 생각하고 대등한 토론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집에 계신 그분하고요? 그러면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도 8살부터 토론하는 친구 같은 대등한 관계로 자라면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법, 그리고 스스로 잘 판단하는 법 이런 걸 배우는데 자녀가 20살, 30살이 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거에 개입하는 부모가 내 자녀를 마마걸 마마보이로 키워요. 그러면 그런 마마걸 마마보이는 시집장가 가서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너무 심지어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맞아요. 그러면 침대 위에 부부가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6명이 누워서 자는 꼴이에요. 단체 생활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는 침대 밑으로 떨어져요. 좁아요. 침대 보통 킹 아니면 퀸에서 주무실 텐데 6분이 주무시지 마시죠. 그래서 네. 정서적 독립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좀 젊으신 분들은 내 아이가 8살이 넘었다면 같이 토론을 자주 하는 동지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아이의 정서적 독립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30대, 40대에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못했구나를 느끼면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배우자. 1차는 엄마, 아빠. 배우자고 2차는 부모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엔 가족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은 서로 대등하다라는 거 염두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인가요? 타인인가요? 일심동체인가요? 부부도 타인입니다. 맞아요. 완벽한 타인이라고 네. 생각하면 좀 더 존중하게 되고요. 부모 자식은 일심동체입니까? 타인입니까? 그건 완벽한 타인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라는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섭섭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 상담할 때 따라하세요. 자식은 완벽한 타인이다. 자식은 완벽한 타인이다. 맞습니다. 그래야 내가 섭섭해 죽는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도 이미 완벽한 타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10살 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아들 누구 거? 엄마 난 내 거야. 똑똑한데요. 그래 넌 네 거구나. 자 오늘 고민 많으신 분들 문자 아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것들 제가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식의 새로운 품격 사홍원에서 간식 세트를, 각질 전문 한 코스메틱에서 한방 아라한수 필링젤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더스트 & 쿠션 거실 매트를, 김포 파주 인삼 농협에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 주는 그대화, 다시 일상으로 응원 릴레이, 유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유구고기 세트 드립니다. 문자 주신 분 중에 이런 분 계셨어요.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제가 거절도 못하고 현명하게 화내는 법을 몰랐었는데
50이 되니까 됩디다. 50이 넘으니까 그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그게 안 됐던 시간을 아깝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수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그 신혼 초부터 그러니까 인사를 나눌 때부터 느꼈던 모든 시행착오, 불편함 이런 것들의 이유를 좀 알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자랐어요. 부모님께서 그걸 잘 인지하지 못했고 나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을 꾸렸다. 그리고 지금 시집 혹은 친정 혹은 뭐 장모님 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나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 안 변해 이런 말을 쓰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변화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게 변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타고난 천성이 사람 좀 두려워해요. 상처 잘 받아요. 이런 분들 계신데요. 잘 들으세요. 타고난 천성보다 후천적으로 익혀서 몸에 장착하는 습관이 몇 배 힘이 셀까요? 한 1.2배? 결과는 10배입니다. 10배요.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 생각하는 습관, 그다음 말하는 습관이에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도 우리의 뇌는요. 몇 초 동안 고민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감정 택할까? 부정적 감정 택할까? 좋은 생각 택할까? 부정적 생각 택할까? 그래서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이 말을 떠올리면 돼요. 나는 뭘 택할까? 긍정과 부정 중에 뭘 택할까? 그걸 택한 대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거든요. 네. 이건 나이 들수록 이 능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살부터 나는 우리 부모님 영향으로 이래 이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핑계네요. 핑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이거 따라하세요 자주 하는데요. 나는 내가 키운다. 나는 내가 키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타고나길 이래. 나는 원래 되게 민감해. 원래라는 건 없군요. 없습니다. 습관이 10배 힘이 세기 때문에 요즘은요. 이런 좋은 방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께 좋은 영향을 내가 많이 받지 못했다. 괜찮아요. 과거의 일이고 끝났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잘 살면 되니까 이런 방송 많이 듣고 좋은 책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나에게 오면 그건 우리 뇌에서 오늘부터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 행동으로 실천해보면 내 유전자로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해보니까 19살 이후에는 내 인생의 선장은 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맞아요. AS는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근데 50, 60대여서도 우리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워서 내가 이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좀 그래요. 그거는 내 인생의 선장이 나라는 걸 약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 나는 이렇게 달라지기로 했어요. 노력할 거예요. 근데 관계라는 건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나는 6초 동안 참고 나는 달라질 거야 하고 연습하는데 상대방의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회사 다닐 때도 다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밝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뒤끝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 선천적으로 없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고요. 그런 사이코패스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네. 사회에서 이제 같이 일할 기회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없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네. 사이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을 좀 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감 능력 키우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평소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는 것 이런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착한 사람들만 있어서 내 말을 순응해 주기만 하면 내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걸 모른 채 평생을 살게 되죠. 내가 던진 그 농담 엄청 재미없었는데 사람들이 빵 터져주는 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웃으면서 잘 한번 좋게 표현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용기 내기가 쉬워집니다. 그 유머 재미없었을 때 빵 터져드린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장님. 교통정보 듣고 올게요.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공돌둘사님 공감이 안 되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 문자 보시고 이건 거의 책 제목입니다 하셨어요. 공감이 되어서 공간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게 회사 아니면은 친구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다 안 되다 싶으면 안 볼 수도 있거든요. 네. 회사도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 옮길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가족은 그냥 가족이라서 무조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 가족 안에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사람들의 고민을 이제 순위를 매겨보면요. 5살부터 90세 노인까지 고통의 1순위는 모두 인간관계예요. 네. 그럼 인간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힘든가요? 모두에게 1순위는 가족이에요. 안타깝네요. 가장 네. 가까운 사이이고 사실 우리는 사랑해요. 그리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왜 가장 상처 주면서 살고 있을까? 모두 여기서 출발을 할 수 있는데요. 직장도 친구도 정말 힘들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족은 왜 힘드냐면 선택한 관계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이고 태어나 보니 내 형제들이에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가족이란 틀로 묶였고 시부모님, 처가, 장인, 장모도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보니 피가 섞인 그 어른들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조금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피조차 섞이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내 배우자와도. 뭐 동서지간에. 그럼요. 네. 동서지간, 형님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 가족관계는 우리가 내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지 않는 이상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 상담할 때 그 말씀 드려요. 누구나 당연히 힘들다를 인정하자. 근데 사람들은 왜 우리 집만 이럴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TV에는 화목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요, 사실 모든 집 현관문 열어보면 모든 가족은 아파요. 각기 다른 이유로.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아프대, 문제가 있대 라고 인정하면 우리 집 가족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족 세금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면 정말 내기 싫죠. 아깝죠. 네.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의무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당연한 가족의 세금이다 생각하면 조금 나아지고요. 근데 우리가 또 국가인 세금 열심히 내고 나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번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용돈을 좀 받았죠. 베네핏이 있죠. 네. 맞아요. 가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친구나 직장 동료가 달려오기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가족들의 사례가 있었냐면 정말 사이가 나빴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 형제를 차별했다. 사실 부모님들이 다 차별 안 하고 공평하게 키웠다라고 하지만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해요. 알게 차별하시던데.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차별로 인해서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멀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는 성인이 되고 자식 낳고 키우고 살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그랬던 거지 우리 형제 사이에 우리 자매 사이에 이렇게 멀어질 일은 아니었구나. 뒤늦게 친해지는 형제 자매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장기 이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런 경우에 네. 친구나 직장 동료는 해줄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네. 가족들한테 요청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 안 친해서 안 해줄 것 같다. 말 못하겠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가족은 정말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했을 때 울면서 전화 온 제 내담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용기 내서 말해봤더니
저랑 평생 사이 안 좋았던 저희 언니가 저희 오빠가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더니 울컥하면서 내가 해줄게. 감동적이다. 의외로 네. 많다는 거죠. 그래요. 형제자매 관계 그 결국은 좀 착한 결론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네 그래요. 근데 사춘기 아들 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이 안 나온다는 집들 많거든요. 내가 분명히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싫어하고 그 냉정하게 대하면 냉정하게 대한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 친구들도 이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 연구소에 한 번씩은 다 끌려왔어요. 아이고. 제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네. 이 녀석 이거 분노 조절 장애야. 약 먹일까? 뭐 이러고요. 그리고 얘 분명히 집중력 장애 ADHD 같아. 네. 어떻게 할까? 이런 말들을 해요. 다 내 자녀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 있어 보인다는 거죠. 모든 아이들은 화와 짜증을 잘 못 참아요. 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못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살아있는 모든 아이들은 내 속을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남의 집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니까요. 아. 자, 우리가 사춘기 뇌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어른 되고 다 까먹었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자, 다 우리들의 업보였군요. 네. 근데 우리 뇌에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전두엽이 어떤 부위냐면 좋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하는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알아서 잘해. 알아서 예의 있고 지각 안 하고 좋은 판단하고 계획 잘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 전두엽이 잘 자라면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애가 되죠. 네. 네. 그런데 이 전두엽은 여자 몇 살, 남자 몇 살에 완성될까요? 글쎄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네. 여자 24세, 아. 남자 28세. 아직 한참 멀었군요. 그럼요. 네. 우리가 까먹었어요. 24살, 28살까지는 부모님들 오늘 고민 많이 보내주셨죠?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좀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AS 해야죠. 자, 교수님, 저는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자, 회사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데 견디셔야 되는 분들,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키우고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남 눈치 보다 보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근육이 약한 사람, 나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일수록 24시간 네. 남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샤르트르가 그 말을 했어요. 타인이 지옥이다. 아, 이건 바로 무슨 그게 말이냐면 그 뜻이었군요.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네. 살면 늘 지옥에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와칸다 포레버 아시죠?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이번 명절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치만 공감 능력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자, 앱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 제주 삼다수 협찬으로 함께한 TBS 추석 교통특집 방송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드리는 서주든 씨,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할게요. 모두 건강한 추석 보내시고요. 선물 받으실 분 9193님, 3716님, 4238님, 6116님 축하드립니다. 게시판에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교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